안녕하십니까? 홍심서입니다. 자동차 구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자동차 분류, 차체 수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차량 손해사정사로서 업무를 하게 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하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차량의 명칭 보겠습니다. 패널은 자동차의 외판 또는 내판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차를 보았을 때 차의 앞에서 받는 충격, 그리고 뒤에서 오는 충격, 전후방 충돌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범퍼는 프론트 범퍼, 뒤에 있는 범퍼는 리어 범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후드는요 본네트라고도 하죠. 이 엔진룸을 덮는 덮개입니다. 이 부위가 후드고요. 그리고 펜더는요 바퀴 위에 장착이 되는 패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프론트 펜더, 뒤에 있는 패널은 리어 펜더이겠죠. 이거는 쿼터 패널이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도어, 앞에 있는 도어는 프론트 도어, 뒤에 있는 도어는 리어 도어고요. 그리고 루프는 천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 루프, 선루프가 장착이 되는 부위죠. 그리고 트렁크 리드는 짐을 싣는 트렁크 공간 위에 있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RV 차량인 경우에는 트렁크 리드를 테일 게이트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부위, 이 사이드 스텝 부위에 있는 패널은 사이드 실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플로어, 이 차체 하부에 뒤에 플로어는 리어 플로어, 그리고 센터에 있는 플로어는 센터 플로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다음 규격입니다. 규격은 자동차의 치수예요. 자, 전장, 전체의 길이죠.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의 전체 길이, 이게 전장입니다. 그리고 전폭은 폭이에요. 차체의 좌측부터 우측까지의 넓이, 이게 전폭이고요. 그리고 전고는 차체의 바퀴 접지면에서부터 최상단까지의 이 높이, 이게 전고입니다. 그리고 축거는요, 축과 축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디의 축이냐? 이 타이어, 바퀴 중심축, 앞 타이어, 바퀴의 중심축, 그리고 뒷 타이어의 중심축, 이 축 사이의 거리가 축거이고요. 이거는 휠 베이스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그 윤거는 바퀴 윤자예요. 바퀴 사이의 거리인데, 바퀴 사이의 거리, 이 바퀴 사이의 거리, 좌측 바퀴, 우측 바퀴 사이의 거리를 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행은 이 범퍼와 바퀴 중심축 사이의 거리, 이거를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범퍼 앞에 있는 범퍼와 중심축 사이의 거리는 프론트 오버행, 뒤 바퀴 중심축부터 뒷범퍼 사이의 거리를 리어 오버행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동차의 구성 보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셰시와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셰시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장치들이에요. 이 장치, 셰시만 있어도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셰시는 핵심 장치라고 합니다. 이 셰시는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엔진이 여기 속하겠죠.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그리고 이 발생된 동력을 구동 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현가 장치, 주행 중의 노면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장치, 조향 장치는 운전자의 의지대로 방향을 바꾸는 장치죠. 그리고 주행 중인 차를 제동시키거나 감속시키는, 정지시키는 장치가 제동 장치입니다. 바디는요, 셰시를 제외한 부분이 바디예요. 바디의 구조는 바디 온 프레임, 유니바디 이렇게 구조가 형식이 되어 있는데, 바디 온 프레임은 프레임과
바디가 서로 결합이 되는 구조고요. 유니바디는 프레임과 바디가 일체식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쪽 사진이 바디온 프레임 차체고요. 유니바디 차체입니다. 바디온 프레임은요, 이 강철, 밑에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H형 모양의 강철로 되어 있는 프레임과 바디가 결합이 됩니다. 이 강철로 된 H형 프레임이기 때문에 전후방 충돌에 굉장히 강해요. 충돌 강성이 높고 그 다음에 튼튼한 강철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체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서 연비가 좋지 않겠죠. 이런 단점을 개선을 시킨 게 유니바디입니다. 유니바디는 이 좌우의 충돌 강성도 높여서 전체적인 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차체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경량화로 인해서 연비가 향상이 되고 가벼운 차체로 인해서 핸들링이 좋고 또 승차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한 90% 이상의 차체들은 유니바디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실시 장치 또는 차체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의 골격입니다. 프레임은 필러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러는 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입니다. 자, 지붕이고 차체죠. 지금 여기가 A 필러, 여기가 B 필러, 여기가 C 필러고 이제 여기 센터 필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멤버는요, 좌우, 앞뒤의 뒤틀림과 구부러짐을 막고 지지해주는 골격인데요. 이 멤버는 요거예요. 앞에 있는 멤버는 프론트 멤버, 뒤에 있는 멤버는 리어 멤버라고 합니다. 지금 하부에서 올려다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시죠? 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차체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차체 수리는요, 지금 굉장히 넓은 범위의 손상이 일어났죠. 이렇게 대손상 아니면 범퍼와 휀더 부위의 손상. 이렇게 손상된 부위를 용접 또는 절단, 교정, 수정 작업 등을 통해서 최초 제작된 의도와 강성, 그리고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원상 복원하는 것이 차체 수리입니다. 이 차체를 구성하는 재료는요, 강판이 있습니다. 강판의 성질을 살펴볼게요. 강판의 성질, 탄성, 소성, 가공, 경화. 탄성은요, 말 그대로 탄력이에요. 강판이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가는 성질을 벗어난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 현상이 변형되면서 원상 복구가 안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상태를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 경화는요, 강판을 구부리고 다시 폈을 때 그 굴절 부분이 경화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강판이 있습니다. 강판을 구부렸어요. 근데 다시 펴면 이 구부러진 부위에 더 두껍고 경화가 되겠죠? 이런 걸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이 강판은요, 항복 강도, 인장 강도가 높을수록 일반 강판, 고장력 강, 초고장력 강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항복 강도는 양쪽에서 철판을 잡아당깁니다. 철판을 잡아당겨서 변형이 될 때 딱 그 시점, 그때까지의 힘을 항복 강도라고 하고요. 인장 강도는 이 항복 강도를 넘어서 재료가 늘어나서 절단될 때 그 전까지의 힘이 인장 강도입니다. 이 초고장력 강은요,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초고장력 강, 이거는 기존 강판의 두께를 유지를 하면서 강도가 두세 배 높아요. 강도가 두세 배 높은데도 무게가 25% 이상 감소된 것이 이 초고장력 강의 특징입니다. 이 초고장력 강이 적용되는 부위는 센터 필러나 루프레일 이런 곳에 보강제 및 루프레일에 적용이 되고요. 이 부위는 이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고장력 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초고장력 강은 핫 스탬핑이라는 공법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기존 스틸의 성형법과는 다르게 금속 강판을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이 고온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이 물러진 상태에서 성형을 하고 그 다음 급냉을 시켜서 강한 고강도로 만드는 공법이 핫 스탬핑입니다.
네, 이런 강판 특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하기 위해서 차량 경량화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철의 대체 소재로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드, 휀더, 루프, 도어 등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 강판과 비교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 강판을 수리할 때 그 강판 공구 그리고 공법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알루미늄 합금 전용 공구라든지 또 전용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접입니다. 용접은 금속 재료의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공법을 말을 하는데요. 용접의 특징, 융접, 압접, 납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은 붙이고자 하는 두 금속을 가열을 해서 용접봉을 넣어서 녹여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압접은요, 말 그대로 압력을 줍니다. 기기적인 압력을 가해서 눌러 붙이는 방법이 압접이고요. 납접은요, 이 모재, 내가 수리하고자 하는 이 패널 모재보다 녹는접이 낮은 금속을 녹여서 접합시키는 게 납접입니다. 이 용접의 대표적인 방식은 미그, 매그, 그리고 양면 스폿 용접, 전기저항 용접법이 있는데요. 이 용접을 할 때는 고온, 고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모재에 산화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보호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보호가스가 불활성가스, 그리고 활성가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불활성가스와 활성가스에 따라서 미그 용접, 매그 용접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미그 용접,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활성가스를 사용을 하죠. 메탈 이너트 가스의 약자로 MIG,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과 헬륨이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아크를 발생을 시킵니다. 아크를 발생시켜서 와이어와 모재를 녹여서 접합하는 거. 아크는 이제 빛과 열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그 용접은 메탈 액티브 가스입니다. MAG. 그래서 매그 용접, 이 약자를 사용을 하고 매그는 활성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탄산 CO2죠. 네, 요즘에는 이제 탄산가스와 아르곤가스, 혼합가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그, 매그 용접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가스를 사용을 하면 용접 부위가 깨끗하고 스패터 발생이 적어서 작업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그, 매그 용접은요, 이렇게 면이 맞닿는 부위에 용접을 하게 되는 것이 미그, 매그 용접입니다. 양면 스폿 용접, 전기 저항 용접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기의 저항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접합하고자 하는 패널 두 개를 전극 사이에 넣고 압력을 줍니다. 압력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를 통하게 하면 접촉면에 전기 저항이 커져서 발열을 하게 되고 압력 부위만 접합하게 됩니다. 스폿 용접이라는 게 이렇게 이 스폿에만 강한 압력을 주고 전류를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위만 용접이 되는데요. 자, 요 양면 스폿 용접은요, 이 패널과 패널이 이렇게 접합되는 부위에 사용하는 용접 방식입니다. 지금 전에 미그, 매그 용접을 보시면은 이렇게 용접 부위가 좀 크죠. 근데 양면 스폿 용접은 이 가압한 부분만 용접이 되기 때문에 변형 발생이 적습니다. 이 패널의 손상 부위, 변형 발생이 적고 그 용접 시간이 짧고 용접 부위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패널 손상 수리 공정 보겠습니다. 먼저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기초 정형을 하고 바디, 차체 변형 계측, 그리고 패널 수정 및 교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작업. 먼저 손상 부위 확인 보겠습니다. 손상 부위를 기준으로 충격력의 작용 방향으로 내외부를 확인하고 수리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차를 보시면은 도어 그리고 커터 패널에 손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처음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 주변에 인접한 부위까지 충격이 가해졌는지 손상을 확인을 하시고 내측 도어를 열고 내부 확인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작업의 범위와 작업 방식을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 손상 부위 확인 단계입니다. 기초 정형. 기초 정형은 수리 전에 방해되는 부속 부품들을 탈착하고 작업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뒷도어와 쿼터 패널을 교환을 하게 되면 뒷도어를 탈착을 하고 그리고 쿼터 패널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인접해 있는 타이어, 그리고 범퍼, 뭐 고정창 유리, 연료 필러, 그리고 사이드 스택, 또 뒤에 유리 이런 것들을 탈착을 해서 작업성을 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교환 작업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수정을 했을 때 본래의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뒤에 커터 패널을 교환하기 전에 절단 부위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절단 부위를 측정을 하고 스폿 용접, 이렇게 스폿 용접으로 된 부위를 스폿 용접 전용 제거기 또는 드릴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 절단은 뭐 에어톱이라든지 절단기를 통해서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단을 하고 나면 외피를 벗겨냅니다. 이 내판 패널에 손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지그레이를 통해서 당김 작업을 실시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상 복구, 이 판넬의 정위치를 잡는 이런 당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판에 기존에 붙어 있었던 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들, 이거를 그라인더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제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판넬에 신판넬을 접합을 하고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거 작업도 중요합니다. 네, 이 새로운 쿼터 패널을 접합을 하기 전에 접합제, 강력한 접합제를 도포를 해서 부착성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 이 패널을 고정을 시킵니다. 패널을 고정을 시키고 용접 부위, 이 사이드 스텝 부위, 용접 부위에는 이 미그매그 용접을 이용을 해서 면과 면을 용접을 해주고 이 양면 패널이 접합되는 부위는 스폰 용접 통해서 용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용접한 부위를 연마 작업, 깨끗하게 연마를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면과 면, 패널과 패널이 접합되고 이음이 되는 부위는 실러 작업이나 또는 방청 작업을 통해서 부식 방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실런트 그리고 부식 방지 작업 살펴볼게요. 실런트, 뭐 이런 실리콘 작업은요, 차체 수리 접합부 또는 용접으로 이어지는 이음부, 접착력을 높이고 녹방지, 습기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러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하였거나 내부 부식을 방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청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서 차음제, 발포 밀봉제를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방청 작업이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이 왼쪽 사진처럼 내부에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교환, 수리, 공정을 보셨는데요. 이제 판금 수정이 필요한 부위의 수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 뒷도어 하단에 손상이 있죠? 판금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대충 표기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대충 표기 작업 그리고 이런 웨케치나 몰딩 등을 탈착해주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자, 패널 수정 작업을 할 때는 이 연삭줄, 그리고 해머, 그라인더, 그리고 스포트기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구도막, 손상 부위의 도막을 그라인더를 통해서 벗겨내 줍니다. 그 다음 벗겨낸 부위를 스포트기를 통해서 당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패널을 당기고 그 다음에 요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삭줄을 통해서 연삭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손으로 이 패널을 만져보면서 원래 도어의 형상과 가깝게 해머링을 해줍니다. 이 해머링과 연삭줄 작업은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패널의 원상태를 복원하게 해줍니다. 네, 차체 패널의 외부 경미한 손상뿐 아니라 내부 프레임 그리고 멤버까지
틀어진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바디 차체 변형 계측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틀어짐, 그리고 이런 충격들이 인해서 프레임이 틀어지게 되면 차체의 하중 불균형으로 부품의 오작동 또는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틀어진 차체와 프레임을 복원을 하는 계측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계측 자를 통해서 좌우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 서로 원위치하게끔 복구 작업, 당기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런 바디 차체 프레임 수정기는 3D 얼라이먼트기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얼라이먼트기, 바디 프레임 수정기 위에 차체를 올려놓고 차에 재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작사에서 처음부터 측정돼서 나온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 값을 3D로 확인을 하면서 차체의 원상 복구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네, 그 다음 도장입니다. 신차 도장과 보수 도장으로 구분이 되면서 도로의 조색과 도막을 형성하는 작업이 도장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패널을 복구시켜주거나 신차 도장, 새롭게 도장을 해줘서 기존의 색상이나 이런 걸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게 도장이죠. 그리고 이런 목적성, 구급차와 같이 목적성을 가지고 미관을 가꾸는 작업도 도장이라고 합니다. 이 도료는요,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안료, 수지, 용제, 첨가제. 도료는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색상을 주는 분말을 안료라고 합니다. 도료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 골격을 수지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1액형, 2액형, 그리고 수용성, 유용성 도료 이런 것들의 기본 골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수지입니다. 그리고 용제, 용제는 도료에 섞어서 안료와 수지를 용해시켜서 점도를 낮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점도가 높은 꿀을 물을 타서 꿀물로 해서 묽게 해서 마시잖아요. 그런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제입니다. 대표적인 용제는 신나가 있고요. 그리고 도료의 성능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첨가제입니다. 네, 이 도료는요, 크게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분류를 하기 전에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투명은 클리어라고도 명칭을 하고요. 도막의 보호, 그리고 광성을 나게 해주는 도료입니다. 그리고 경화제는 말 그대로 경화시키는 거예요. 건조시키고 딱딱하게 굳게 해주는 도료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지만 이쪽은 음분 입자들, 반짝반짝하게 음분 입자들이 보이시죠? 여기는 단색의 도료로 보이고요. 이 차이점, 이게 도료의 차이점입니다. 이쪽에 음분 입자들이 있는 것을 메탈릭 도료라고 하고요. 메탈릭 도료. 이쪽은 솔리드 계통 도료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흑백, 단색 계열이 솔리드 계통입니다. 네, 1액형과 2액형의 차이 보겠습니다. 1액형은 주제 하나만 있어도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주제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2액형은 주제만 있으면 건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경화제라는 게 꼭 같이 첨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액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은 무광 또는 반광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도막 보호와 광성을 위해서 무광은 무광투명, 유광은 유광투명을 스프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2액형 도료는요, 투명을 따로 도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광이 되기 때문에 투명 도포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1액형 투명 스프레이 전, 후 사진인데요. 전에는 약간의 이제 광성이 조금 보이시죠? 근데 투명을 도포하니까 광성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장층의 분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빨간색 차를 보면 빨간 색깔 페인트 하나 뿌렸을 거야. 검은색 차를 보면 검은 색깔 페인트를 뿌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도막의 층은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 하도, 중도 작업, 상도,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 네,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공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수 도장 공정 순서입니다.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마스킹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도, 중도, 상도 작업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일단은 먼저 마스킹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스킹은 내가 도장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도장 부위에 분진이나 아니면은 이런 페인트가 스프레이 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마스킹 작업을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마스킹 작업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하도 작업입니다. 하도 작업, 먼저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하도 작업은 일단 굴곡 수정 작업입니다. 하도 작업 먼저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워시 프라이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워시 프라이머는 이렇게 드러난 철판에 녹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시 프라이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 낮추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을 낮춘다는 거는요. 이렇게 패널 수정이 돼서 도장부로 넘어온 도장면은 미세하게 이런 굴곡들이 지어 있습니다. 이런 굴곡을 완만하게 단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이 밑에 깊은 굴곡에 퍼티 작업을 나중에 도포를 했을 때 퍼티가 끝까지 다 메꿔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퍼티가 깨지거나 도장 불량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낮추기 작업, 완만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 80방, 120방, 180방은 이제 이 연마지에 고운 그런 입자를 말을 해요. 80방은 굉장히 거친 연마지거든요. 이 거친 연마지로 단 낮추기 작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1차 퍼티를 도포하게 됩니다. 1차 퍼티, 퍼티 전에 이 단 낮추기를 하게 되면은 분진가루, 이런 철가루들이 옆에 튀게 되는데요. 이거를 탈지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탈지는 탈지제를 통해서 이 분진가루, 분진가루, 철가루 등을 닦아내주는 작업을 탈지라고 합니다. 네, 탈지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1차 퍼티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퍼티의 주제고 이게 경화제입니다. 두 개를 골고루 섞어서 찰흙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 퍼티를 도포를 해줍니다. 퍼티를 도포를 하고 건조기를 통해서 열 건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샌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80방 좀 거친 연마지보다 조금 약간 거친 연마지 이 120방짜리 연마지로 부드럽게 면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180방 연마지로 조금 더 부드럽게 이 패널의 면을 잡아줍니다. 이 1차 퍼티 때 미세하게 잡히지 못했던 작은 기공들 또는 이 패널의 원상을 패널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면을 잡기 위해서 2차 퍼티 도포를 하게 됩니다. 퍼티 도포를 하고 그 다음 열 건조를 시키고요. 그 다음 1차 때보다 더 부드러운 연마지로 320방짜리 연마지로 샌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샌딩 작업을 하고 샌딩 작업을 한 나머지 부위에는 이제 마스킹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중도 작업은요. 하도가 상도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해주고 상도의 부착성을 증진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이 하도가 상도 흡수를 차단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흙이 있겠죠. 이 흙이 하도 작업입니다. 근데 흙에 이제 꽃에 물을 주는데 이 물을 상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흙에 물을 그냥 뿌렸을 때 흙이 다 흡수를 하죠. 이 상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를 하지 못하게 중도 작업으로 시멘트를 한 겹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도가 상도를 흡수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역할이 중도입니다. 자,
하도에서 넘어온 이 판넬 이제 탈지 작업으로 깨끗하게 탈지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서페이서를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서페이서를 스프레이를 해주고 이 서페이서를 건조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 500방 비교적 아까 하도 때보다 더 고운 연마지로 서페이서 뿌린 부분을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 600방, 1000방짜리 연마지로 서페이서를 한 부분과 그 윗부분 미세한 결을 만들어주고 이 서페이서 부분 500방 작업을 했을 때 스월 마크나 장기스들을 제거를 해주는 샌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샌딩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상도의 부착을 증진을 시켜주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맨들맨들한 이런 면에 상도 스프레이를 직접 뿌리게 되면 부착이 되질 않아요. 근데 미세하게 결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결이 생기겠죠. 이 결을 상도가 잘 결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결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바로 중도 작업의 샌딩입니다. 네, 탈지를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상도 작업입니다. 상도는 컬러를 부여를 하고 도막을 보호하는 작업입니다. 자, 비도장 부위에 마스킹 작업을 했죠. 마스킹을 하고 페인트를 스프레이 합니다. 페인트를 스프레이를 하고 우리 아까 처음에 일회형 같은 경우 투명을 도포를 따로 했어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일회형도로 투명을 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건조 작업을 하게 되면 상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상도 작업은요. 작업 분류가 이제 3개로 나누어집니다. 원코트, 투코트, 쓰리코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코트, 한 층, 한 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리드 계통 도료, 아까 이액형 같은 경우는 투명을 뿌리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코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원코트에 솔리드, 이액형 도료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솔리드 계통은 바로 이제 유광이 되기 때문에 투명 도포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투코트, 투코트는 메탈릭 도료, 메탈릭 도료 뿌리고 아까 일회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투명층, 클리어층을 한 번 더 스프레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코트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 계통 도료에도 일회형 도료가 있습니다. 일회형은 클리어를 한 번 더 도포를 한다고 했기에 투코트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리코트 작업, 펄, 마이카, 캔디 도장이 쓰리코트 작업인데요. 먼저 바탕색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펄, 그 다음에 클리어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쓰리코트 작업이고 캔디 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탕을 뿌려주고 광이형 메탈릭 뿌려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이렇게 해서 쓰리코트 작업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되면은 결함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도장 결함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좀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 3개를 뽑아왔습니다. 티 먼지, 오렌지 필, 그리고 치핑 현상. 티 먼지는요, 도막면에 이제 먼지 등 이런 것들이 혼입이 된 현상이에요. 원인으로는 탈지, 아까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이었죠? 탈지가 불량이거나 부스 내의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티 먼지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필은 말 그대로 오렌지 껍질처럼 누틀이 생긴 상태입니다. 도장 스프레이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상도 도장이 도막이 얇거나 온도가 높을 때 발생이 되고요. 치핑 현상은 스톤칩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차량 주행 시에 작은 돌이나 고체들이 부딪혀요. 그러면 도막에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거를 치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은 중도 작업 시에 샌딩이 불량이거나 도막이 여러 개 올라갔거나 페인트의 경질이 불량일 때 생기게 되는 결함입니다. 네, 아까 먼지나 티가 혼입됐을 경우에 어떻게 없애주는지 폴리싱 작업을 공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먼지가 혼입된 부위, 도막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물을 분무를 해주면서 샌딩기로 클리어 코트층을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이 샌딩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장기스처럼 스월 마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돼지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스월 마크가 생기는 것을 지워주기 위해 2차 스월 마크 샌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결을 만들어 주어서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운딩, 이런 약품을 도포를 해서요. 마지막으로 폴리싱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언더코팅. 언더코팅은
이제 차체 여러 군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 사이드 스텝 부위, 하단 부위의 모습입니다. 언더코팅은 이제 부식 방지, 방청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도장 결함에서 보셨듯이 스톤칩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언더코팅입니다. 네, 도료는요. 유용성 도료와 수용성 도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했던 유용성 도료는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VOC, 휘발성 유기용제 화합물의 함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VOC 함유 기준을 강화를 시켜서 수용성 도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수용성 도료는요. 유기용제 함량을 90% 이상 물로 대체한 친환경 도료입니다. 이 수용성 도료의 특징은요. 친환경적이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광택과 색 균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용성 전용 장비, 수용성 건, 드라이젯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보관 시에 환경과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색실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용성보다는 도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의 분류 그리고 차체 수리, 판금 도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